때문에 기획이라는 분야로 일단 전공 기획이라는 그 분야로 일단 전공을 살짝 갖고 되고요. 기획 일을 하면서 조연출 생활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연출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주 대사소라든지 뭐 작은 창극, 음악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획과 연출을 도맡아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에 제가 회사를 하게 돼요. 그 회사가 지금 보이시는 문화예술 공작소, 문화예술 PPT죠. 네, PPT 보입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죠? 네, 들립니다. 문화예술 공작소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 문화예술 공작소는 최초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공연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공연 중에서도 전통 예술이 가미가 되어져 있는 창극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회사 설명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하고 섞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이게 사무실인데요. 지금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 포함해서 한 14명, 뭐 15명 왔다 갔다 하는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되게 젊은 친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무실은 옛날 사무실이고요. 현재 사무실은 한옥마을 앞에 있는 전라일보사 1층으로 현재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북문화관광재단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일단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예술을 전공을 한 친구들이에요. 전통 예술도 있고 연극인들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영상 쪽 분야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재미난 것들 그러니까 젊은 문화 콘텐츠를 좀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공연도 제작을 하고 축제도 제작을 하고 문화 콘텐츠 또 지역 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뭐 다양한 분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설립 목적은 일단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지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작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까지 컴퓨터가 아니고 처음 오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2016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현재까지 이제 사업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현재로는 지금 한 큰 프로젝트만 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팀 분할은 기획팀이 따로 있고요. 운영팀이 따로 있고 홍보 마케팅 팀이 따로 있고 또 총무 회계팀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뭐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시나 도나 무형유산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어, 어떤 프로그램이 이 기관과 어울리고 이 공간과 어울릴 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된 기획을 가지고 운영팀과 운영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객을 유치를 할 건지 또 현장 공간을 어떻게 연출을 할 건지를 또 의논을 거친 다음에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이 이제 제작이 돼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회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뭐 그렇게 인원이 많은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업무를 좀 분할을 명확히 해서 혼선이 없게끔 일단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연출가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부터 이제 간략한 경력을 보시게 되면은 뭐 축제든 공연이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한 분야에만 지금 연출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것들이 연출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업적인 그 마인드를 활용을 해서 어, 해당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됐든 완성을 해 나가는 어, 뭐 직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그 기본 그 모토이자 뭐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들이 기획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처음에는 상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점차 거듭해 나가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장점이자 강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슬로건을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지역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예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을 해내고요. 또 예술과 기획자, 대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가 설립이 되고 첫 번째의 사업이 있는데 좀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품입니다. 이 공연이 이제 화영도라는 작품이 저희 단체에서는 큰 프로젝트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립무용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통공연예술 그 연출가 발굴전이라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연출을 데뷔를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미션은 그렇습니다. 전통 공연이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공연화를 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제 전통예술을 전공한 연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네 작품을 가지고 또 경합을 벌이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던 작품,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 화영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박동진 선생님 그 문화에서 배웠을 때 적벽가를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 다른 소리보다는 적벽가를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적벽가를 활용한 화영도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젊은 감각을 좀 입히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 예술인 판소리가 어,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들에 좀 맞춰져 있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섹시하다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이 공연 자체에서는 남성만 나오거든요. 남성만 나오는데 그 남성이 소리를 했었을 때 굉장히 하이톤으로 잡고 소리를 하다 보면은 숨이 굉장히 차고 온 에너지를 다 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모습들이 관객에게 비춰졌을 때 저 사람이 힘들게 소리를 하는구나라는 것보다는 이 극이라는 존재 안에서 좀 더 몰입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남자 배우들만 선정을 했고 이 배우들이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또 남자 소리꾼들로 일단은 구성이 됐다라는 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무용산원에서 연출과 발굴전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 이후에 제가 또 다른 행보들이 있었어요. 그 전라북도 안에서 18개 단체가 그 공연으로 경합을 해서 1, 2, 3등을 가리는 그 전라북도 공연문화 페스탄가라는 행사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1등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통을 활용했고 뭐 남자 소리꾼을 활용했고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무형유산이죠. 그 전통 판소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일단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두가 그 적벽가라는 그 소리에서 관객들은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 공연을 보러 올 때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공연에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나오지 않아요. 예, 나오지 않되 그 적벽가의 시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동남풍 비는 대목이라는 대목이 있고요. 중간에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마지막에는 그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 이렇게 배열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벽가 중에서도 클라이막스 되는 대목들을 세 개를 배열을 해놓고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짜 넣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뭐였냐? 적벽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어나간 일반 군인들, 그 민초들인 거죠. 그들의 삶과 적벽가와 전통 예술과 결합을 해서 만든 컨텐츠가 이제 화영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받아서 무형산원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뤘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모집하는 창작산실이라는 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들어가기 어려운 공모 사업 중에 하나인데, 창작 산실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작품을 올리게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참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 위주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두 번째 작품은 여성만 출연을 하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이건 역시도 판소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하게 되면은 남성들의 전투, 남성들의 애환 이런 것들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포커스를 좀 다르게 가졌습니다. 전장을 떠나보낸 집에 남은 여인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배우가 소리꾼이죠. 소리꾼이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분이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 다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소리꾼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라북도이고 전라북도에 있는 예술가들만 모집을 해서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세련된 공연들, 재밌는 작품들도 지방이지만은 이 전주에서 생성을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을 시키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세 번째 공연이 이제 경성역인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필 무렵,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을 활용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처럼 제작을 한 공연인데요. 이 작품도 국립무용산원에서 올렸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판소리, 전통 음악을 활용한 한국 근대 문학과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음악극으로 이렇게 탄생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작품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작년에 했던 작품인데요. 중고제 그곳에 살아있는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판소리가 그 서편제, 동편제, 중고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서편제와 동편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중고제 같은 경우는 현재 명맥이 끊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올바르게 전승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공연은 같은 경우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이 공연을 중고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연을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 복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복원을 없어진 것들을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복원이라기보다는 그 재현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사실. 근데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이제 복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밀고 있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재현이라는 이야기를 쓰냐면은, 여기 이제 소리꾼들이 총 9분이 출연을 하는데, 그 중고제 명창이었던 이동백, 뭐 김창룡 이런 여러 명창들이 남기신 유성기 음반이 있어요. 유성기 음반이 이제 여기도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여기 옆에 유성기가 있는데, 유성기 음반 한 판에 그 한 3분 40초 정도의 소리밖에 녹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뒤로 하게 되면 6분 내지 7분 정도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100년 전에 이미 이분들이 남기고 가신 거더라고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이 9명의 소리꾼에게 어떠한 트레이닝을 하냐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 소리꾼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모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9분한테 두세 대목씩 다 나눠드리고, 이 소리와 똑같이 할 수 있냐라고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남자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똑같이 따라해요. 왜? 소리꾼들이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타고나거든요. 예술가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소리를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옛날 그 진짜 선생님이 살아계시면서 소리하는 느낌들을 그대로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9분의 이제 그 아니, 9분의 소리꾼을 모셔서 옛날 선생님들의 그 인생사와 뭐 그다음에 예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승 과정, 끊기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또 배우를 썼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좀 주소가 없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역사 스페셜 혹시 보신 적 있잖아요. 역사 스페셜에 고두심 선생님이랑 유인춘 선생님이 나와서 배우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연기적으로 맛깔나게 설명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딱 그거를 썼어요. 그 배우 한 분을 모셔서, 그 배우가 이제 역할의 배역은 그 보음반, 음반 수집가죠. 실제로는 이제 배원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어느 정도 끌어왔어요, 지금. 끌어오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소리에 매료됐고, 이 소리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정말 사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 안에서 이 소리꾼들은 마치 유성기 안에서 노래를 하던 것처럼 어, 상황을 만들어내서 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판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그 연출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가 이런 형식의 제작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였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사업들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공연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연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저희 회사가 또 어떠한 작업들을 또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 예술가의 실험실 역발상의 정석이라고, 코로나 때 이제 예술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들을 저희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시거나 글로 써서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해당하는 창작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역발상의 정석이라는 이제 책도 발간을 하고 영상도 발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했던 사업 중에 하나를 이제 그가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나 도를 설득을 하게 되죠. 지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끌어와서 공익 사업을 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도, 이것도 코로나 때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예술가들의 영상 프로필을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수준 높게 제작을 해서 한 30명의 영상 프로필을 제작을 해서, 그 예술가들이
나를 소개를 할 때 항상 포트폴리오에 나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광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함께 일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의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 문화재 야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연을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문화재 야행이라는 사업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넓혀오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제 사업으로 시작했던 문화재 야행이 현재는 올해는 2023년에 2억 8천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그 보시면은 그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연극과 같은 문화재 야행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극과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었었어요. 사실 저는 연출가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항상 작품을 만들어 냈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무대가 한옥마을이 되고 그 무대가 경기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없더라도 그냥 자연의 경관을 활용해서 아니면 또 문화재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제가 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제작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경험도 엄청나게 쌓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문화재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과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분들 계신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항상 보존과 계승 이런 쪽의 보호에만 항상 사업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에 활용 정책이라는 그 사업을 펼치잖아요. 거기에서 최고의 히트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재여행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동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여, 전주, 경주 뭐 정도 이렇게 또 네 개로 나눠졌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40여 개의 지역에서 전주 문화재 야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전주 문화재 야행은 처음에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축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축제의 구조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축제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지역에 가면 뭐 구기자 축제, 고구마 축제, 여러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축제들이 한 가지에만 꽂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만 꽂혀져 있는데 그 축제에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도 뭐 구기자도 있고 모두 있고 오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축제에서 완벽하게 탈피한 무형유산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만의 독보적인 축제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주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8개 미션이 있어요. 야경, 야로, 야화, 야설 이런 식으로 8개 미션을 만들어 놓고 이 8개 안에서 전주를 잘 녹여내 봐라. 이런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섹션 안에서 야경에서 전주를 어떻게 담아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주를 담아내는 콘텐츠들이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건지 야설에는 어떤 거 들어올 건지 야화에는 어떤 거 들어올 건지 이렇게 이제 8개 섹션을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 각각의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2개, 적게는 27개까지 그 야행이라는 범주 안에서 8개 섹션 안에서 그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처럼 어디 대행사처럼 이벤트처럼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27개를 다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기획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요. 네. 기획 전체 판은 저희가 짜는데 도움은 지역에다가 손을 뻗어서 함께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전주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전국 1등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실 1등을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예산은 항상 꾸준하게 증액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화재 야행 중에서 전주 문화재 야행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 젊은 감각으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주 문화재 야행은 항상 그 제작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기승전 전주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전주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문화재 여행을 지역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관광객분들한테 어떠한 마음으로 전달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마음으로 항상 전주 문화재 여행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주 문화재 여행 같은 경우, 그 문화재 여행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미션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안에서 파생된 그 컨텐츠들이죠. 그 프로그램들이 이번에만 하고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또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부분들을 참 잘 살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전라가명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왕과의 산책, 경기전 사람들, 뭐 크라임씬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저희끼리 제작을 하거나 뭐 시나 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그 뭐 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화재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게 거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괜찮은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다시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시나 도를 설득을 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왔는데 생명력 갖춰야 된다. 이 생명력을 갖추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도 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돌 수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 나가는데 그 최초의 문화재 야행으로 해서 왕가의 산책이 어, 떨어져 나와서 단독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이 프로그램 같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매진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만들어져서 그 또 다음에 이제 자생 사업으로 계속해서 연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 또 다른 유닛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전라가명이 돌아왔다 역시도 전라가명에서 처음 열리고 나서 시도됐던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항상 배우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왜 배우를 고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문화재가 존재하고 그리고 문화 해설사 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얹어서 하게 되면 좀 더 생동감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를 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 해설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과 역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연극 대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역사 해설을 하지만은 이분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역사 해설을 하게 되면 좀 더 생동감 있고 실제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정말 살아있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전라가명이 돌아왔다. 와, 왕가의 산책가 뭐 이제 경기도 사람들이 그런 형식인데 그 전라가면과 왕가의 산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해설과 연기가 조합이 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은 경기도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그 지금 한국민속촌 보시면은 웰컴 투 코리아라고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좀 따온 프로그램인데 제가 민속촌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항상 올라갔었어요. 이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쪽에서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잠깐의 이벤트성으로 관계가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 5분을 넘기지 못해요. 그 배우들이.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그 연기적인 것들도 있고 약간 좀 쇼맨십도 있고 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에게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탑재를 좀 시켜주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보다 더 좀 더 값어치가 있는 값진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경기전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모두가
전주와 관련되어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9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면은 이미 전주는 다 본 거고 전주의 역사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가는 거죠. 또 다르게 한 번 더 건너뛴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오목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연기를 합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 얘기를 듣지만은 어느 순간 오목대를 상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오목대를 가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을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전주에 있는 문화재를 한 번 더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구조적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라가면 크라임씬인데 여태까지 역사 해설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셉이었다고 보면은 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완벽히 탈바꿈을 해요. 이거는 이제 탈출 게임인데요. 방탈출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실내 공간에 가서 방탈출을 지문이나 그 게임 도구로 해서 스스로 게임을 미션을 수행을 나가는 건데 저는 그 방탈출을 그대로 갖고 오지만은 이 자체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전라가명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라가명의 그 200년 전, 300년 전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 얘기만 듣고 그냥 둘러보고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 문화재 공간 안에서 누비고 다니면서 탐험을 하고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그리고 이 그런 것들 넣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라가면 문이 열리자마자부터 이제 이 배우들이 쏟아져 나와서 연기가 시작이 되는데 마치 한 편의 공연 같기도 하고 그냥 방탈출 게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구조 여러 가지의 감각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개 과정으로 게임을 풀고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크라임씬에서 이제 밑에 보면 강태훈 살인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이 사건 역시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고 그 어디서 이제 발췌를 했냐면은 전라감사 계록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살인 사건이 딱 있더라고요. 그거를 발췌를 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더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태훈은 아마 그 이 풀려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태훈이 어떻게 됐건 이건 잡히는 구조로 해서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탈출 게임이자 연극인데 최초로 비용을 받았어요. 1인당 2만 원씩 받았던 프로그램이고 그 이 프로그램 역시도 전체 매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탈출도 하고 이분들과 놀면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미션을 수행을 해서 정답을 만약 범인을 찾은 사람이 있다 그럼 종은 울리거든요.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제 선화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 9명의 배우들이 20분짜리 공연을 해요. 당신이 찾은 강태현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그 해결책을 하는 공연을 보고서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그 공연이자 뭐 방탈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재 야행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둘씩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된 것들이 검증이 된 것들이 나와서 지역에서 안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또 하는 사업도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무용산업 나들이 여기는 저희가 별칭을 넣은 게 국립무형우산원 사용 설명법, 뭐 설명서 이런 개념으로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구장창 이분들과 놀면서 국립무용산원을 전부 다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기관이 있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공간, 재밌는 공간이 있어. 예, 그리고 이 공간이 이런 재미적인 요소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한테 그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야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설명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명의 배우가 5곳에 퍼져 있어서 이 배우들과 그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국립무 중정이나 이런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배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뭐 무용산원을 가치를 좀 더 쉽게 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의 공연이자 뭐 투어 프로그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올해 아마 다시 그 진행을 또 다른 버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이접기 왕인데요. 그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한 건 아닌데 총 어진이죠. 그 어진 그 왕의 초상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분이 약간 캐릭터화를 해서 종이접기를 하는 좀 약간 3D 입체 같은 종이접기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판매를 못 하시고 이분이 이거를 중단을 하시고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뒤늦게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좀 살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이접기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종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 무슨 이영만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종이접기 하는 방법들, 이 종이접기를 하는데 이 이성계라는 인물, 이 어진이 어떻게 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꽁트 형식으로 연기를 하면서 종이접기를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학교의 교육용으로도 영상을 뿌려주고 학교의 교육용으로 이 종이접기의 그 상품이 있어요. 돈을 주고 일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가 없죠. 네, 쭉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거 이따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따 유튜브 또 저희가 채널이 있어요. 이따 들어가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것들은 이제 전통놀이 술사인데요. 요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그 참 의미 있는 작업인데 그 고누놀이, 그다음에 쌍용놀이, 화가투놀이, 그러니까 우리 세시풍俗, 그 우리 민족에서 그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놀이를 자꾸 없어지는 놀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부흥을 하고 좀 더 흥미를 느끼게끔 하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해서 놀이술사를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배우죠. 배우를 섭외를 해서 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이 놀이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앞에 앉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한 판 두자. 그리고 시비를 장난적 시비를 거 승부를 이끌어내면서 그 놀이를 여러 판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든 건데요. 그 5명이 있고 5개의 대본이 있고 5개의 놀이를 개발을 했고 이건 역시도 문화재 야에서 시도를 해서 결국에는 전라가명 안으로 들어온 놀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문화재하고 좀 동떨어지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업무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발전과 거듭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결국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연락이 온 게 교도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또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요즘스럽게 또 교도소와 어울리는 프로젝트를 해서 작년에 굉장히 큰 흥행을 이끌었고 올해 역시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제가 문화재 양하면 또 기억에 남거나 좀 의미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문화재 활용가의 탄생인데 문활탄이라고
2019년도에 진행을 했던 건데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청한 게 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분들, 과학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약간 보시게 되면 해커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전국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모였었고 전국에 다른 학교, 그 다른 학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모여서 전주에서 1박 2일을 주무시고 또 서로 토의하고 각각이 그 문화재 저희가 벨트를 구성을 해줬거든요. 여기를 다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게끔 여러분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문화재를 활용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했던 건데 그때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련했던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정보를 얻어서 또 그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이분들한테 제안을 했던 것들은 직업군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나 문화나 예술이라는 존재가 우리 전공자들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문화재를 활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직업군을 좀 넓히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이때 한 번만 했지만 이 다음에 코로나였거든요. 이때만 했지만은 그 자꾸 저희가 강의나 어디 뭐 프로젝트성을 갈 때 여기에 그 젊은 대학생들인 거죠. 대학생분들한테 문화재를 활용한 직업군도 상당히 매력 있고 앞으로 비전이 밝은 직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항상 PR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모습만 봐도 그 다른 분들이 참 그동안에는 굉장히 고루하고 했던 것들이 다르기만 생각하게 되면 신선해지고 재밌어지고 힙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좀비실록인데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이거는 상설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기전이 워낙 존재가 큰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참여할 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행정이랑 잘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킹덤이 나오기 이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전에다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젊은 게 일단 힘이었던 것 같은데 용감했죠.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럼 예전 같으면 어른분들이 이거 하지 마 하면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좀비실록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조선왕조 실록이 전주 사고에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2070, 2000 몇 권으로 제가 알고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그 완전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한 권이 지금 분실이 된 상태인데 이 분실된 한 권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아직 전주 사고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왜 가지고 나오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임진왜란 여기가 불에 탔었고 실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안희와 손흥목이라는 분이 어쨌든 민간이 이 공간을 어떻게 됐든 지켜내고 실록도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민초들이 이 문화재를 지켰고 어떤 이 공간을 지키고 국가를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 소중한 것들을 아직도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한 권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 내어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인 거죠. 그 영혼이 이제 좀비로 설정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누가 갖고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4인 1조로 전주 사구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한 권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 중간 그 공간 안에서 한 5개의 퀘스트가 있어요. 5개의 퀘스트를 풀고 마지막에 열쇠를 얻어서 조선왕조 실록을 한 권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비 왕에게 외치게 되죠. 사실 좀 닭살이 돋는 멘트이긴 한데 당신이 지키신 문화유산 앞으로도 우리가 잘 간직할 테고 잘 지킬 테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가져가서 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한번 외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단 앞으로 뭐 더 하게 되면 전주가 문화재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관광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밤의 궁원인데요. 이거는 올해 출시가 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문화재 야행의 그 전체적 그 테마가 치유였거든요.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였습니다. 경기전이 저는 예전에 생각했었을 때는 한옥마을이랑 경기전이라는 공간이 여기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환상적인 또 다른 세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뭔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가지고 문화재 여행을 했었었는데 그 코로나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공간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 문화재라는 밤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안함과 휴식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공간이 자유롭게 뭔가 좀 드나들고 누구라도 와서 사색에 잠기고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문화재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도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이 컨텐츠로 개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명상이 있습니다. 그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인데 이 명상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멘트가 아닌 이분들을 예를 들어 조선 전주의 400년 전, 300년 전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으로 거닐다가 명상에 빠져서 있다가 어쨌든 그 명상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오면은 고급스러운 찻잔이 마련이 돼서 차를 마시고 그 차를 마시는 와중에서 음악과 낭독이 있는 음악 낭독극을 일단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금 100명 정도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궁원, 공원, 그 산책 이런 컨텐츠에 맞게끔 경기장에서 편안한 쉼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왕가의 산책이 있는데요. 왕가의 산책은 작년까지가 5년이었고 이제 올해 어,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전에는 진짜 왕이 나와서 어, 6명의 왕이 나와서 각각 스팟에 있는 문화재를 설명을 하고 그 문화재에 대한 어, 역사를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은 올해는 좀 더 규모가 커지는데요. 19명이 출연을 합니다. 19명이 출연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러니까 터줏대감 같은 분이 25명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500년 전에 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고 그 옛날엔 이 공간이 어땠고 어땠었지 하게 되면은 저 반대편에서 배우들이 3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배역이 그 조선시대 전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연기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짜리 연극이 쫙 끝나면 또 사라지고 그 터줏대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인도를 해서 가고 이런 스팟을 다니고 가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역사 해설에서 넘어서 이제는 진짜 간략한 극을 보고 넘어가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라고 했을 때 오늘이 태조 이성계 또는 그 태조 이한 그 시조 이한 거기에 이제 조경묘가 있습니다. 그 조경묘 안에서의 그 시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오늘 잔칫날이고 제삿날이고 이런 느낌을 좀 줘서 음식도 나눠주고 전주가 이런 데입니다라고 해서 그런 상징성을 좀 부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여태까지 하는 프로젝트들은 지금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에릭 슈스터라는 분이 외국 분이신데 전주에 많이 왔었었는데 전주 문화재 야행을 보고 상당히 전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있는 축제와 상당히 달랐고 이 축제는 뭔가 더 전주다웠고 라는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 4개의 단어로 저희를 평가해 주셨어요. 잘 짜여진 축제, 탄탄한 기획, 노련한 연출, 한 편의 연극. 그러니까 이 전체를 둘러봤을 때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저희는 딱 이거를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관객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인데 이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여행 왔다가 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주문화재 야행이 전국 1등을 했고 또 한국관광공사 선정에 100선에 선정이 돼서 그래도 외부에나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모티브를 많이 형성을 해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공작소는 장점은 그렇습니다. 역사와 지역에 있는 문화와 문화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들보다 좀 더 빛을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아무도 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참 이상하게 거기에 흥미를 좀 느꼈던 것들이고 거기에 있는 역사들이 좀 저는 행운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이런 형식으로 좀 더 글로벌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 홈페이지랑 몇 군데를 말없이 그냥 지나가 볼게요.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 전주문화재 야행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종이접기 왕 프로그램은 전주에 오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본격 전주문화재 야행 집콕 컨텐츠 영상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조선의 역대 임금님들을 인형으로 접어보고 조선의 본향 전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영상들이 궁금하다면 전주문화재 야행 유튜브 채널로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종이 접기 왕!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 자,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의 종휘 접기 인사드립니다. 네, 접기 씨 해봐라. 난 함흥으로 떠날 것이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가지 마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이방원은 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함흥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두 번을 보내도 깜깜 무소식인 것이었다. 여봐라, 지난번 아버님을 모셔오라 함흥으로 보낸 사신 뭐였지? 차사. 그래, 차사는 어찌 되었느냐? 차사에게서 왜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이냐? 답답하구나, 답답해. 옥새 플리즈. 이방원이 괘씸한 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아늑한 고궁을 거니며 경기전의 조선시대로 잠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도 보셨고 그냥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영상들이 그래도 그때 코로나 때 만들어 놓으니까 학교에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VR입니다. 그냥 집에서도 전주는 갈 수 있게 만들고 싶었었고요. 그 영상 중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 만화 마인크래프트라 그러죠. 그 집 짓고 하는 그 영상 보셨을 건데요. 그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그 게임이 그 오픈이 돼서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게임을 오픈해서 실제로 거기 경기전을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든 것까지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작소의 활동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상상력 빈곤의 시대라고 하는데 상상력 빈곤의 시대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들을 비주얼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간들을 이렇게 상상해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비주얼라이징 할 때 가장 핵심은 그때 그곳의 공기를 소환해내는 작업일 텐데 그 작업들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예술, 가무학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비주얼라이징이 되게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야 될 게 스토리텔링, 더욱더 중요한 게 연기, 그다음에 무대 연출인데 사실 연기를 이 가무학 전공자에 시킨다는 게 사실은 되게 남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안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저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을 잘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보시면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판소리가 재담이 있으니까 안일이라고 하는 재담 부분이 있어서 그쪽 이제 연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갖춰질 수 있어서 다른 전통 예술 파트보다는 조금 넘어가기는 좀 쉬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예술 오늘 들어보면서 문화예술 공작소가 이제 좀 높이 사야 될 의미 부여할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한계들을 극복해낸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버짓의 한계죠. 창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극단, 이 공립기관 아니고서는 창극을 만들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설그룹이 창극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좋은 기획들하고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짓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 우리가 높이 사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한계, 뭐 전주 촌놈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전주 지역의 문화재의 역량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사실 지역의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제 서울 중심의 공연이 높다라고 하는 것, 또 지역에는 조금 이제 이 쌈마이들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 예술의 이제 선입견들을 이렇게 극복해내신 점이 또 우리가 같이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밥그릇의 한계인데요. 사실은 이 전통문화판이 워낙 밥그릇이 좁다 보니까 서로 뺏어먹기 경쟁에 있는데, 근데 이제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같이 잘 살자, 또 전통뿐만 아니라 같이 예술가들,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이 동반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밥그릇의 한계를 이렇게 좀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중의 한계인데, 전통 예술의 가장 취약점이 관중의 파이를 넓히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판소리 예술도 사실은 판에서 놀던 것들이 공연장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시공간적으로 떨어져다 보니까 관객의 한계인데, 사실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갔던 판들을 다시 공연장 밖으로 끄집어내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을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이제 저는 한 세네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처음에는 전통 베이스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농도 빼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업병 못 버리듯이 이 전통이 보통 배워온 것들이 있어서 요거 빼내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이제 탈춤의 고성호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에 섞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캐릭터 인형도 뒤집어 써야 됐다. 이러면서 이제 자조속긴, 내가 좋아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존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중들을 위해서 어릿광대 짓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문화예술공제소 초기에도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혼란이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작업들을 봤을 때 먼저 떠올랐던 것이 민속촌이었어요. 그래서 민속촌에 사실은 이 시도를 저는 가장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속촌 모티브를 따온 것은 아닌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낼 것이, 사실 이제 이런 기획들이 소위 왁구가 만들어지면, 이제 재탕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의 특징이 이제 실증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겪어버리면 또 실증을 빨리 나해서 사실은 창작자들이 무지 힘들어 하잖아요. 또 새로운 걸 생산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또 새로움을 생성해내는지, 그런 노력들도 궁금하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공간에 격차가 있는 것들은 시대의 한기, 공간의 한기를 소환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계를 넘나드는 이 문턱 경계를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이제 테마파크잖아요. 디즈니랜드라든가 롯데월드에서 경계에 서가지고 이 공간만을 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연출해내는 역할. 그래서 이 문턱을 넘는 요 시도를 아까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서 했는데, 또 그러한 것들인데, 그 문턱 넘는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업들이 가장 힘든 것이, 매년 사업을 따지 않으면 이제 고정 지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힘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건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익 모델인 것 같으셔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어떠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을 이끌고 가셔서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블하게 나갈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팀보다는 이 팀이 문화예술진흥팀을 접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공무원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 단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시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5개에서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시도함으로써 어떻게 설득을 시켰고 뭐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연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배우들도 그래요. 배우들, 그 소위분들도 그렇고 정말 맨땅에 헤딩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있고, 근데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이미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아무 목적의식 없이 모여놓고 거기 갑자기 들어가서 배우들이나 또 뭘 하라 그러면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획과 연출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토요일 8시에 경기전에 10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15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판을 계산을 먼저 해놓는 거죠. 철저한 계산을 해놓고 여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트레이닝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치유의 국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해봤었어요. 특히 연주자분들이 그냥 그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 그 연주를 하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어색한데, 그 경기 전에 보시면 부속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들이 다 있잖아요. 그 방마다 연주자를 한 명씩 다 넣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악이라는 장르가 공연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변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원래 판의 문화에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상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 명만 받아봅시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일반 관객들이 딱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때로 직원들 아니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좀 시켜서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좀 실험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들이 실행이 됐을 때 참 놀라운 효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대학생분들이 사실 연주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분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 저희도 경험했던 건데 그 정도의 호응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거죠. 연주자 방 한 명 안에 50명, 40명씩 모여서 그 해금 연주하고 가야금 연주하는 거를 진짜 눈앞에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그 관객도 그걸 보고는 신기했던 거죠. 어떻게 멀리서만 봤던 거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곡들이 들어와요. 연주 관련된 것들도. 그래서 이 연주자분들이 엄청난 큰 박수를 받으니까 연주자는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은 울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호응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바쿠로나 연주를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입시 상담 또는 자기 취미 활동에 대한 상담들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었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경험을 저도 해봤던 부분들인 건데, 그냥 누가 어색하다 그래서 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만 일단 모집을 해서 한다라는 거. 그 한계를 깨는 것들이 어떻게 됐던 전통 국악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창작에 대한 노력, 뭐 한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산책이라든지 경기전 사람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만고만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탈출이 나오게 되고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뭐 요건 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제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튜브라든지 릴스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1분 내지 되는 것들에서 훅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 아이디어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 재밌는 우리가 이거 우리 화를 어떻게 시킬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와서 회사에 와서 의논을 하고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 뭐 그렇게 방법도 찾아가는 방법들도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을 하는 직원들이 단기 계약직, 저희는 이제 단기 계약직이나 10개월, 1년짜리 그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재채용을 하는 시스템을 갔는데 일단 재밌고 젊고 자기 주장 개성 강하고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출을 하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 보통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얘기 잘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자유 안에서의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무궁무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는가. 사실 저는
중심만 잡을 뿐이지 제 주변에 있는 같이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그 한계 극복 중에서 요즘에는 서커스를 좀 많이 봐요. 그 서커스 관련된 거 또는 다른 해외에서 클래식을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이죠. 또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결합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 이건 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어느 대학 교수님한테 제가 앞으로 뭘 보고 살아야지 이게 제가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 목록들을 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항상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 문턱 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데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잘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연기적인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연출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언어 한마디로 이 분의 생각과 모든 감각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사실. 그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좀 활용을 하는데 사실 말로 설명을 하기에는 여기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왕가의 산책 시즌 2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조선에 매년 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왕가의 산책인데 왕을 만나봤습니까? 그 왕이 안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설명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성계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환상을 주고 빠져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풀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후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흔히 이제 말하는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항상 받으면은 영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게 회사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자산도 없고 맨날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근데 이번에 회사 옮겼는데 좀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 얘기해도 되나? 예술 거지라고 하자고. 예. 근데 이거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방법은 당장은 없어요. 이거를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회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년에 월급이 나오고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우리는 부자는 될 수 없지만 현재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 일단은 만족을 하는데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은 큰 거 한 방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각오를 하는 게 그러면 계속 보조금 사업을 끝까지 해보자. 근데 끝까지 못하고 없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 회사나 이런 운영 단체들이 잘못 운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찌됐건 올바른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주변에 계신 국공립단체 기관에서 예쁘게 봐서 일을 많이들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올해. 갑자기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가고 우연치 않게 다른 지역에서 위탁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용역 사업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눈을 뜨고 있는 게 용역 사업이나 위탁 사업은 수익을 남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등치를 이만큼 키워놓고 나니까 다른 데서 일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로 이제
좀 재산을 좀 쌓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뭐 그런 모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연으로 시작된 회사인데 어느 순간 문화재 야행을 하면서 좀 변질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주변에서도 야, 너 공연하는 사람이고 너네 회사 공연하는 회사인데 왜 공연을 안 하냐. 그래서 다시 공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꿈이 사실 제가 만든 공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에 나오지 않은 공연이고, 그것도 이제 판소리를 가지고 하는 공연인데, 이 프로젝트가 아마 좀 올 연말까지 아마 그 연구를 하고 내년 초까지 작업을 하고, 이게 또 다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좀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런 방법론에 대한 전통 활용한 방법론에 대한 그런 라이선스를 또 누군가에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를 해봐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그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방법이,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뭐 왕가의 생칙도 그렇고, 그 좀비실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막상 하라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설팅이 아닌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영업적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좀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게 저희 회사의 앞으로 갈 방향이지 않겠는가. 네, 그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연 기획도 라이선싱이 필요한데 이런 컨셉을 잡았으면 이것을 이제 썼을 때는 라이선스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전통 연예계는 너무 라이선스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네들이 했던 거 가지고 바로 그냥 해버리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화재 야행을 직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했던 우리 정원주 선생님이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원주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를 김영건 선생님이 다 물어보셨어요. 정원주 선생님하고 저희, 동물이시네. 저희는, 네, 저도 전북대 그 한국음악과로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이시네요. 제 선배가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 저희 저, 네. 음, 저희는 지금 남해안 벼신굿이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올해 저희 벼신굿 목표를 얼마 전 정기총회 때 좀 바쁘게 지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 사업이 뜨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하나가 떨어졌고 지금 이제 뭐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거를 했을 때 저희가 제일 좀 고민되는 것들이 저희가 영상 촬영한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 행사를 해도 이게 무녀 중심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악사들이 잘 안 보이고 또 저희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악사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악사들을 위한 또 이 영상이 없고 그런데 그 사업이 요즘 사업을 보니까 다 영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유튜브 그 URL을 뭐 이렇게 첨부를 하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 그, 그리고 또 저희가 생생문화제를 올해 2년차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멘트를 받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잘 할 수 있을지.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벼신굿에 국한되지 않고 통영에 무형유산이 많은데, 이때까지의 사업들을 봤을 때, 다 그냥 뭐 유적지 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능장 선생님들 뭐 대발이라든지 뭐 나전이라든지 뭐 소목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벼신꽃 안에서도 뭐 꽃 만들기 뭐 아니면 큰 머리 만들기 뭐 이런 거 종이로 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엮어나가야 저희가 앞으로 생생문화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저희 올해 제일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업들만 설명하실 때 제가 몇 개 좀 벤치마킹 하려고 적어놨어요. 아, 그게 저희 뭐 뭐였어요? 공연장 오는 길이라든지 했는데 공연장 어떤 거요? 좀 저희 이순신 공원이 오는 길이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 사람들이 그 철공단지라는 그런 바닷길에 좀 배를 수리하는 그런 길이 엄청 길게 이어져가지고 모두들 다 의심을 하면서 들어와요. 그 공원에 들어올 때 여기 진짜 공원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오면 되게 풍경이 멋지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반전 매력이고 뭐 안 좋게 말하면 왜 이정표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고 막 이러 하는데 그 해결책을 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가는 길을 좀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요. 아, 네. 저희 올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좀 아이템들을 구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엮어 나가야 좀 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 숙제를 드린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저는 사실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저희 직원들한테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한마디 더 해요. 좀 센 얘기인데 돈 주고 팔 수 있는 거 만들라고 해요. 네, 너라면 이거 돈 주고 살 것 같냐? 10,000원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사업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일단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 시간을 뭐 생생문화되든 체험이든 그 꽃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그 테마를 정확히 1번 과정 가고 이거 끝나면 2번 과정 가고 3번 과정 가고 여기서 2시간을 머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잘 정돈을 해놓는 거죠. 내가 여기 가서 만 원을 내고 오면은 상당히 좋은 것들을 느끼고 올 수 있겠다.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뉴판을 잘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굿즈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굿즈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 뭐죠? 오르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 통영인가 거제동간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공장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있어요. 오르골 있어요. 그 서피랑 음악 상자. 그죠? 제가 거기 가서 만들어 네,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진짜 우리나라 제일 크고 잘 만들더라고요. 그 맞아요. 관련된 거기가 것도 원래 거기 그 뭐지? 그 습지 있는 거기 네, 그쪽의 분이 그 서피랑에 가게를 냈어요. 네. 아마 그 무녀 동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오르골 하나는 그게 제목이 좀 길어요. 나잡아봐라 태조 이름이 그걸 까먹었는데 여기 뭐 URL 이런 거 뭐 올릴 수 있나요? 네, 채팅판에 올리면 됩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 회사하고 콜라보하면 되겠네, 통영. 네, 그 회사가 굉장히 커요. 음. 그분도 지역에 저희는 그거 이바지하고 만들어서 싶은 거기 뜻도 있을 테니까. 거기 그거 했어요. 저거 뭐죠? 그 전주 공익분전시관에 입점시켰어요. 어, 어, 어. 음, 그 오르골 안에 그냥 전주를 다 담았어요. 음, 근데 그 오르골이 진짜 자유자의 디자인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태조 이성기하고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뺑뺑뺑 돌아요. 어.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예, 그게 또 가운데 있는 구조물은 경기전이고 경기전에 자유롭게 뛰는 모습들을 그린 건데 아무튼 그런 거 좀 만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 만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사실. 예, 그거를 굿즈를 만들어서 체험으로
판매도 하고 체험 시간도 연장시키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일단 오르골 제 사진 오, 찾아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저하고 같이 회사를 만든 제가 회사를 작가 친구, 글 쓰는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고 회사인데 그 광고 회사를 하면서 관광지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쉽게 다가가면서 찾아가되 게임 같은 느낌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이거 참고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아, 16군데인데, 감사합니다. 예. 네. 오시는 과정 이미, 집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미션 수행하면서 선생님이 계시는 곳까지 오게끔 만들면 좀 재밌는 얘기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네. 됐어요. 잘 되면 저기 한턱 쏘셔야 되겠네요. 감독님에게. 네, 쏘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내드린 스타트 스토어에 올라가서 10,000원짜리 상품을 나와 있는 상품인데,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다다음 주까지 전주에서 하니까 한번 오세요. 네. 근대문화 공간 가지고. 음, 저희 올해 문화재 여행은 좀 변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는 씨름하려고 하고요. 씨름을 누구나 와서 진짜 소 한 마리 타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로 진짜 소를 걸고 한번 문화재 여행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없어진 놀이를 좀 찾고 있어요. 고무줄놀이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이런 놀이들 있잖아요. 그런 놀이들도 분명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놀이들을 가지고 약간 문화재 야행 체육대회, 이런 형식으로 좀 구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의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재행 오징어 게임. 그죠? 그런 생각하고 보면 돼요. 우리 전통 놀이에 대해서는 사실 배혜수 선생님이 관심이 고무줄놀이가 많으신데. 아, 네, 윤동환 선생님. 예? 여하튼 이광수 대표님 얘기 듣고 특히 이제 이 문화 활동과 그와 관련된 기획가들이 이게 어떤 마음 자세 또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진짜 이광수 대표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결국 영혼을 만드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 거기서의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인원을 적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부 사람들로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 보면 어떻게든 지역의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특히 그 야행에서 그 정도 인원을 하면서 그 돈에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야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외주 주는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외부의 이벤트성, 어떻게 보면 거의 일회성의 야행으로 끝나버리고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전주 야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저는 그게 있어요. 지금 아까 톡톡 튀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A안, B안, C안들의 갈등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갈등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문화 뭐 기획가나 아니면 예술가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좀 불꽃이 튀기도 할 텐데
이런 그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떨 때는 또 실패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방향 키를 잡는지 오히려 그 성공했던 거 말고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얘기를 해주면 이후에 기회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뭐 저희 같은 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사실 이상입니다. 예, 그 회사 같은 경우에 회의 한번 하게 되면은 하루짜리 회의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가지고 뭐 2, 3일 갈 때도 있고, 그 저희 회사가 처음에는 몇 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저한테 의존을 하고 제 의견에만 맞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4, 5명이 있을 때는 그랬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게 되면 오래 못 가겠다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제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제 말이 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그 분들이 저를 워낙 잘 따라와 줬었고, 제가 하는 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한 2, 3년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증원을 시키고 한때는 18명까지 근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정말 제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면 제 말이 안 먹히는 딱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저는 또 사정없이 뭐라고 할 때가 또 있었고, 예,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그 수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었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 싸우는 친구가 있고, 뭐 패가 갈리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없앨 수 없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간다? 끊임없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올바른 거지, 이걸 정립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뭐 몇 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확 잡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잡았지만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그들도 실패할 때가 있고, 다만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딱 얘기해요. 결국은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저를 되게 비웃을 때가 있어요. 이거 성과 안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안 나오면은 저도 이제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제가 끝나고 딱 얘기해요. 자, 제가 이거 시도 6개 했는데 3개 말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거 말 잘 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시인을 하잖아요. 시인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또 못 봐요. 어떻게든 그걸 또 성공을 시키려고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낮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협업에 있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 뭔가 결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과정이고, 그냥 조직이라는 문화의 그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저 때문에 2명 나갔어요. 네, 우리 연구소도 사실은 연구자들만 모였으니까 연구 베이스의 용역들만 하는데 또 이제 사업들을 여러 개 굴러보니까 또 요청들을 받으면 갑의 요청을 들어보면 또 요즘은 이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돌려주기를 또 원할 때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보던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될 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 이벤트의 여왕 오세미나 선생님 오늘 들으면서 네. 우선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나갔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네, 저도 항상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뭐 뭔가를 이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답이 정해져 있고 실패를 해도 저는 시인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연이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공감됐던 부분은 아까 그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이 기관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거든요. 정말 쉴 틈 없이 행사가 끝나면 또 먹거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은 이제 없고 우리도 공간이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리고 이제 뭐 회의비를 이제 뭐 식대를 먹을 때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행복, 소소한 행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이양수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홍신아 총장님이랑 같이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제 그때 사고가 나서 못 갔는데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거 강연 이후에 좀 한번 시간 날 때 찾아뵙고 저희도 앞으로 또 이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얻고 싶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문화재 야행이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소나 그리고 전주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었겠지만 이제 또 별도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홍보는 저희가 채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문화재양 제가 맡고 나서부터 SNS 개설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튼 하나 그 작은 소스 알림거리가 있으면 하나를 뿌렸을 때 이 전체적인 SNS부터 블로그까지 한 방에 다 보내진다는 거죠. 근데 보내지는데 이렇게 갔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번 우리가 움직였을 때 몇 명한테까지 가냐를 계산을 일단 해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광고까지 다 건다 그러면은 한 2만 명, 3만 명까지도 오게끔 되더라고요. 이게 범위를 또 넓게 가게 되면은 더 확산이 커져요. 근데 이렇게 확산이 커지려면은 사실상 이건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아요. 인스타를 들어가든 블로그를 들어가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 있다 해서 오늘 그 이벤트만 띡 올리면 그거 보고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쌓여져 있는 행사들이 밑에 쫙 있어요. 인스타에 사진들이. 그러면은 여기 재밌는 거 많이 하는 데네 그 공신력이 생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잘 쌓이고 좋아요 눌려지고 댓글 달려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날개 달린 듯이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사슴놀이도 제가 운영을 해봤던 적이 있었고 하여튼 그 SNS에 대한 그 기초를 잘 잡아놓고 그걸 잘 운영하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홍보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네, 홍보가 우선 궁금했고, 그다음 아까 전에 그 정은주 선생님께 뭐 다음 주까지 뭐 근대 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행사인가요, 선생님? 제가 그거 인터넷이 있어요. 끊겨가지고. 이거 네. 다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채팅에. 요거 제가 친구가 만드는 참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주 부성 문화유산 탐험대군요. 그러니까 외들이 쪽에 스팟을 16개를 잡아놓고 여기서 그 각각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16개의 공간을 다 찾을 수 있게끔 만든 게임이에요. 10,000원이에요.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기 버튼 누르면은 질문 나오고 여기가 어딥니까 해서 여기 사진을 찍어서 바로 거기서 업로드를 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3개 찾았다, 4개 찾았다, 16개 찾으면 선물들이 나중에 주어지거든요. 요거 이런 시스템에 하는 거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주 사람 아닌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거를 했었을 때는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은 공부도 되고 역사도 배우고 그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그 구도심 그 웨딩 거리를 다 비집고 다닐 수가 있는. 네. 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완주 송강사의 산사문화재 활용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뜬금없이 어, 우리 공학도가 오늘 예,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제가 오늘 제안서를 내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급하게 쓰느냐고, 정작 내고 나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내고, 음, 만약에 되면은 어차피 제안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모토로 잡는 거랑 지금 이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갔던 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 완주에 가장 많이 환원되도록 그걸 첫 번째로 유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데 그 시간이란 게 어떤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까지 연결되기, 그걸 되게 스무스하게 좀 연결되는데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번 거는 이번 달에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사람이 반드시 다음 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막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야행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PPT를 발표하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야행 전주 그 사이트 들어가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분석하고 좀 참고하고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 오쌤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방문해서 많은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하기보다는 좀 그냥 협업 체제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용역이 나오면은 버짓들이 다 작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주를 줘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참 그게 이렇게 벤치마킹 하기가 미안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예.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영원한 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아까 뭐 김영근 선생님께서 대신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게 4억 5천 갖고 저걸 할 수 있나? 사실 그거 되게 약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답변 들어보면서 조금 해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전주 야행 개인적으로 작년 거 너무 만족하면서 관람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올해 2억 늘어나가지고 6억 가지고 하셔서 조금은 나아졌겠네요. 예.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은 하여튼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신뢰를 보여주셨고 커리어가 증명해냈으니까 이제 증액을 시켜준 거고 기대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그간 개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많은 우리에게 공부거리를 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할 만한 사례들을 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예술 공작소의 작업들 또 이왕수 감독님의 작품들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시간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떠나는데 윤동환 선생님 저 부족했죠. 신이라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이게 너무 반가웠고요. 아무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우리 학문에서는 학문바보, 전공바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는 잘 알아도 사실은 다른 분야로 가면 정말 평균 이하의 수준의 지식
직책도 없는 사람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이쪽 분야는 오히려 감독님이 더 우리들의 스승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로에게 스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우리가 많이 배웠고 충분히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커리어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월에 콜로퀴움을 마치도록 하고 3월 콜로퀴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특히 발제해주신 이왕수 감독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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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잘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예.